중국이 어제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집행, 오늘 또 1명 사형 집행. 우리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인도적 배려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사형 집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중국 동화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과의 우수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중국 형법 규정이 그렇게 엄해요? 다 사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를 보면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른바 마약 수량 표준 제도라는 것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은 적발된 마약의 양에 따라서 법정의 형량도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그동안 중국에서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약 3, 4kg 정도에 관련돼 있으면 바로 사형에 처해왔습니다. 예. 어제 오늘 사형당한 3명의 한국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약 3, 4kg의 마약만 소지해도 사형에 처했는데, 어제 처형당한 두 한국인은 14kg하고 약 13kg, 그리고 오늘 처형당한 장모 씨는 약 11.9kg의 마약 소지 및 유통죄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예. 처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됩니다. 양이 딱 기준대보다도 3, 4배씩이나 많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마약 사범으로 중국 내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집계한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 사건만 하더라도요, 전년 동기 비해서 30.1%에 달한 43,180건이나 됩니다. 예. 이 중에 상당수가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집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처형당한 한국인 같은 경우는 1차 기소에서부터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예. 장모 씨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 달까지만 4만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외국인도 굉장히 많겠네요. 우리 한국 사람 말고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관련돼서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중국 당국이 처형한 외국인 마약 사범을 보면은 2009년에 영국인 1명, 2010년에 일본인 4명, 2011년에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 1명, 올해만 해도 파키스탄 사람과 일본 사람 각각 1명이 이미 처형당한 등 4개국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마약 사범에 대해서 중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만의 아픔, 마약과 관련된 중국만의 커다란 아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이미 1840년에 아시다시피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아편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는 결국 청나라가 붕괴되는 한 단초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때부터 중국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1948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되기 직전에는요, 마약 중독자가 무려 8천만 명에 이르렀고요. 1990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할 무렵에는 대대적인 단속과 엄단으로 겨우 7만 명까지 줄이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흥청망청하게 되면서 2014년 올해는 다시 약 258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중국 당국은 최근에 마약 금지를 국가의 안전 전략 차원에서 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으로까지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아무리 배려해달라고 요청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과거에 처형당한 다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약 3, 4kg만 소재 처형시켰는데, 예. 아무리 한중 관계가 좋다, 그래서 한중이 선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10kg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안 한다면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심각한 외교 마찰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으로서는 공평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이 약 300여 명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마약 사범이 3분의 1가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추가로 사용될 우려도 큽니까?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수가 거기 해당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인들은 좀 대범한 것 같다. 다른 나라 그 마약 사범은 10kg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한국인은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10kg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한중 관계를 고려하고 싶어도 이와 같은 마약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나름대로 고초 아닌 고초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산 마약을 밀수한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바로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데 북한산 마약에 대해서 한국과 공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경제 곤란으로 인해서 마약을 재배해서 판매함으로써 경제 난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외교적 노력 이런 거는 뭐 소용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범죄자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외국까지 나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한중 관계에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도록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알리고 홍보하는 거, 그다음 또 국내에서 마약 사범들을 좀 발본색원하는 거 이런 수사를 더 강화하는 거 결국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동아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과 우수근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상당수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참 걱정되는 대목이군요.